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저가 김혜자 씨 나간 거 봤구나요? 예. 김희전 선생님 얼마 전에 방송 나갔었죠. 예, 그거 보면서 야 이거 그 두 분 하도 잘하시갖고 아유. 그래갖고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또 그것도 이런 만나면 기적 같대요. 고양이 3마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지금 저 최강야구 또 이렇게 또 야구팀을 맡아서 감독님을 또 하고 계십니다. 요즘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야구팀 다시 맡으셔서 하고 계신데. 그것도 한 일주일 거절했더랬어요. 왜 거절하셨어요? 아마추어 야구를 하면 아주 놀다시피 하니까 뭐 해봤자 재미없지 않냐. 근데 돌아와서 실제 시합하는 거 텔레비로 보니까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지하게 하구나. 그러니까 이거 치고 할 때 표정이 틀리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볼까 싶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 감독직을 수락을 하셨군요. 예. 아니 왜냐면 저 일대 감독님은 이제 이승엽 감독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두산 베어스 감독님으로 이제 은퇴한 선수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다 프로다. 뭐 돈 받으면은 다 프로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신 것도 또 화제가 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프로 출신이고 지금 현재도 프로야. 돈 받고 하고 있어. 돈 받는다는 건 프로라는 의식을. 그 얘기는 선수들이 시합 쳐서 우리 프로 출신인데 챔피하지 않나 막 그래요. 틀렸어요. 너들이 지금 여기서 돈 받고 있지 않냐. 돈 받는다는 프로다 했다고. 그러면 올바르게 야구 좀 하라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또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라. 최강 야구는 70승 7할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생일에. 이 숫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7할이라는 숫자죠. 7할을 갖고 모든 일이 한다는 자체는 사람의 움직임이 무지 좋구나요. 모두 생각할 수 없었던 꿈의 승률치를 우리는 달성해냅니다. 이렇게 최강문 터지게. 시즌 들어가면 선수한테 올해 80승 한다, 85승 한다. 숫자를 내가 쳤어요. 죽었다 그냥 이거는 이겨야 돼 내가.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 밑에 숫자가 가본 적이 없어요. 감독님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 집에 옆에 그 한교電車라고 지나가요. 학교 갈 때 그 길이 내가 다녔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아버지도 매일 그게 다니고 계신지요. 급행 오는 걸 모르고 그냥 가신 거예요. 급행 오는 걸 알고. 그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중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갖고 우리 집에도 뭐 가난하게 있었으니까 대학교 졸업은 큰 형님이 하나고 나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했고 나머지 식구들은 고등학교도 못 나갔어요. 그 야구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야구 시작하고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체질이 없었어요 나는. 달리기는 아마 이겨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뭐 운동을 쏙 잘하신 게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100m 달리면 17초 넘어요 나는. 그럼 되게 느린 건데요. 뭐 걸어 다니는 건 똑같아요. 근데 17점은 되게 느린 건데. 그러니까 그게 했을 때 바로 그날 어디로 가냐. 육상 선수 육상부의 감독 방에 갔어요. 어떻게 하면 빨라지겠냐고. 그러면 이래 하라 그래요. 내리막길 뛰라. 그날부터 50분 내리막길 뛰는 거예요. 빨라졌습니까? 그래서? 조금 빨라지죠. 모든 부분에서 하면 되는 것이 못한다는 의식 소리가 제일 나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못하는데 그걸 갖고 내가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내가 모자른 부분은 내일 채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넘어올 때 연주기구 갈 때도 64년 11월인데 가족들이 전부 반대했어요. 가족 반대. 비행기 출발하는 순간부터 이제 영원히 이별이에요. 그 당시 한일 국교가 안 돼 있었어요. 거기 비행기 안에서 막 울고 김포까지 온 거예요. 근데 김포 도착을 타락분 내릴 때 두 가지 결심한 거예요. 뭘 결심했어요? 이 결정도 내가 책임지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 화자, 태자. 이 두 개는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그 김포공항에 그 이제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면서 한 결심 두 개를.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체육협회 출신이나 절대 기대지 마. 내가 살아야지 싶더라고요. Meet you in the bathroom. It's about that time again. 힐스를 또 감독님이 좀 많이 가진 걸로 좀 유명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노란 속옷을 입는다. 양말은 오른쪽부터 신고 벗는다. 이거 사실입니까? 노란 팬티 이야기인데 네. 오비 코치 때 네. 서울에 올라와서 1순, 2순, 4순 할 때 그때 입은 게 노란 팬티야. 뭐 되게 냄새 났을 거야. 아마. 4일 연속 입으신 거예요, 한 팬티. 양말을요. 네. 오른쪽 신고 이기죠. 네. 그러면 신죠. 신고 또 바꿔요. 아, 왼쪽으로. 신발도 지난번에 보니까 경기에서 지고 나서 신발을 안 신으시더라고요. 다른 신발로. 비정한 승부사. 네. 이런 얘기는 좀 어떻습니까? 원래는 리더 자체는 비정해야 돼요. 왜요? 비정하다는 이야기는요. 애정이 있는 거예요. 애정이 있길래 비정한 거예요. 그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비정한 거예요. 아니면 무관심 속에 있으면 돼요. 아, 얘 이렇구나 하면 돼. 버리면 돼요. 저는 의식 갖고 있는 거는 절대 사람은 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시합 중에 선수 야단 친 적이 없어요. 내가 야단 촛불 나는 만족할 줄 몰라도 사람을 하나 버리고 들어가요. 그 조직으로서 마이너스 이거. 왠지 감독님 되게 선수들 많이 혼내고 막 뭐. 혼낸다 하는 거는 연습을 시켜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미스했다 오늘 그걸로 연습시켜요. 시켜서 오늘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이 선수는 집에 가도 편해져요. 이거 애라 실수하고 집에 가면 그 다음날 답답해 버린다. 나도 그렇고. 실제 오늘 이야기하면 저는 암 수술을 3번 했구나요. 3번 했구나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감독님이 뭐 그런 수술하신 줄 몰랐어요. 네, 했어요. 근데 또 연습장 나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아니 근데 그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게. 네. 실제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만한 기저귀를 찼어요, 내가. 연습시키니까 피드생. 근데 그러면서 하다가 나중에 숙소까지 걸어 가는데 무거워서 못 걸어 다니더라고. 피는 너무 많이. 비가 많이 소변하고. 생하고 사과를 걸어서 해야 돼요. 내가 편해지려면 절대 리더는 약관리 못 해요. 야, 이 광고 생각나네요. 이게 이제 이 당시 광고가 나올 때가 이제 SK에서 경질된 후였고, 이게 뭔가 이제 꼬마에게 야구하고 싶다라는 그 대사가 굉장히 좀 쓸쓸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화제가 네, 됐었는데. 맞습니다. 그때요. 네. 와서 얘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렇죠. 워낙 어린 친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끝나고 가는데 좀 움직이더라고요. 좀 뛰어봐 했더니 빨라요. 너 야구하면 되겠다. 이 말로 엄마가 야구 시키는 거예요. 여기 나왔던 그 코코아 광고를 함께 찍었던 그 당시 꼬마가 NC 다이노스 지금 4라운드에 지명을 받아가지고 요번에 프로야구 선수가 됐대요. 제가 나중에 1군 올라가서 하면 첫 경기는 꼭 초대해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의 얘기로 야구를 시키셔가지고 지금 그분이 프로야구 선수가 됐다라는 게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늘 얘기잖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또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야, 근데 이제 감독님은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늘상 야구, 그러니까 저 선수가 야구를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저 선수가 이걸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더 가르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온통 야구 생각 분이신 것 같아요, 감독님은요. 그보다 지식이 없어요. 감독님의 다른 관심사는 없습니까? 없어요. 감독님 혹시 뭘 할 때 제일 즐거우십니까? 저는 그저께 뭐지 즐거웠구나요. 왜요? 집에 있는 아이를 요새 연습 안 해요. 얘네들 미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불러낸 거예요. 근데 가르쳐주고 하니까 내면 다 좋아졌어요.
진짜. 뭐지 주로. 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블록버스터 영화 아바타 어벤져스 환상적인 CG를 만들어낸 3D 모델러 장정민 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3D 모델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디자인된 스케치를 토대로 해가지고 네. 이런 캐릭터들이나 괴물 캐릭터들을 입체적으로 만드시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뉴질랜드 웨타 FX라는 회사에서 지금 1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표가 누구예요? 피터 잭슨이라고 그 유명한 감독님 계시잖아요. 네. 반지의 제왕, 네. 호빗을 네. 감독하신 그분이 공동 대표로 계신 분이고요. 예. 회사 직원이 현재는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엄청난 회사구나. 예, 아바타 경우에는 한 1,000명 정도 작업을 한 걸로 제가 이제 대략. 그러니까 1,800여 분의 직원분 가운데 아바타를 위해서 1,000명이 네. 요게 지금 그 1,800여 분의 직원분 가운데 한 한국 분이 한 30분 정도. 예, 30명 정도 있고요. 미니 씨를 포함해서. 예. 그리고 아바타 2에는 한 10명 정도 그 정도는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인이랑 무조건 믿고 맡긴다 그래요? 예, 들어오는 한국 사람마다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포트폴리오 이런 거 심사할 필요 없이 그냥 한국 사람이 지원하면 그냥 뽑아 그냥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말씀을 신뢰감이 하시더라고요. 없구나. 아니 그 저 회사에서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직급 타이틀은 시니어 모델러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회사 안에서 직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 부장님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이름 부릅니다. 진짜. 그럼 어떤 이름으로 활동하세요? 저는 민이라는 이름으로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 나오기까지 한 얼마의 시간 동안 몇 명의 그 우리 기술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보통 이제 치즈가 많이 들어가던 영화다 하면은 1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다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아바타 1의 네. 경우에는 3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아바타 2의 경우엔 제가 2017년 9월부터 작업을 했으니까 5년이 걸렸습니다. 5년이요. 네. 오히려 저기 뭐 기술이 발전해서 조금 더 기간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 예. 아니 이게 이제 정민 씨의 작업물을 보고 좀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셔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도 찝어주시거든요. 제가 작업한 부분 중에서 이제 제이크 설리가 아바타로 돼서 실험실에서 깨어나서 땅바닥에 발을 짚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맨발로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짚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발가락에 있는 힘줄들과 움직이죠. 그리고 그 발가락 볼륨들이 있잖아요. 예. 살들이 이제 바닥에 눌리면서 눌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CG로 그냥 한 방에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조각을 한 거죠.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그 힘줄이 움직이는 거, 발가락이 눌리는 거 그거를 했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딱 판타스틱이라고 이렇게 달아줬더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체의 그 발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싸움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굉장히 근육이 이렇게 손을 하나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여기 이쪽, 근육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손가락 네. 힘줄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담당을 하는데 카메론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 근육 움직임을 만드는 이 스컬프트 팀은 전 세계에서 최고다.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아 근데 우리 다른 얘기입니다. 미니 씨 그 운동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안 했습니다. 근육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몸 좋은 친구를 불러다가 너 우통 좀 벗어봐. 이 포즈 좀 취해봐. 이거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보고 이제 또 해야 예, 되니까. 예, 예. 아. 이게 그 스파이더맨 3의 그 베놈 이것도 상당히 그 사실 대단했었어요. 네, 원래는 캐릭터 자체가 입이 벌어지지 않는 캐릭터. 원래는 예. 이제 중간에 영화 거의 끝내기 몇 달 전에 이제 샘 레이미 감독님께서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 입이 벌려지는 걸로. 회사 측에서는 큰일이 난 거죠. 시간은 별로 없는데 이 모델을 다 뜯어 고쳐보면 이제 일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디자인이 이렇게 체인지가 돼서 바꿔야 되는데 막막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겠냐.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볼래? 근데 제가 것도 그렇고.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니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해버렸어요. 에? 그러니까 하루 만에 네. 입을 벌리신 거예요, 그냥? 그렇죠. 어떻게 따서 입을 벌리고 여태까지 만든 거에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러면 어때요? 했더니
다들 좀 놀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받아. 근데 그러면 이런 직원이 딱 나오면 그게 그래. 왜 안 된다 그래? 이거 되잖아 이거. 저 미리인데 저 나가 얘기 좀. 아니 그 저 혹시 그런 것도 궁금한데 감독님들이 의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뭡니까? 저 감독님마다 좀 틀리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저 얘기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은 같은 경우에는 좀 유하세요. 그래요? 좋아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향하는 바가 딱 여기가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올 때까지 조지는 스타일이시죠. 조지는 조지. 예. 조지는 스타일. 예, 조지. 이렇게 예. 무조건 나와야 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는 완벽주의. 직접 본인이 아트 디렉터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그림이 아니면은 그냥 그림까지 그래서 그럼. 보내주세요. 혹시 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느낄 때는 좀 언제일까요? 그냥 관객들이 좋아해 주시고 봐주시고 뭐 그러면은 좋죠. 진짜 그럴 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시는데 야 근데 그거 봤냐? 와 진짜 같아. 진짜 같더라. 화사 인사를 좀 직접 해주세요. 네, 제 이름은 데니스 용이고요. 저는 미국 UCLA 기계항공과 교수로 있고요. 로봇 연구소 로멜라, The Robotics and Mechanism Laboratory에 와우. 소장으로 있습니다. 네, 야우. 저는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연구하는 로봇 과학자입니다. 이거 뭐 아주 뭐 거의 뭐 랩으로 네네. 예, 소개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교수님이 로봇계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 미국 신문 중에 그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 아실 알죠, 거예요. 알죠. 거기에 이게 저에 대한 전면 커버 스토리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기사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Dennis Hong is the Leonardo da Vinci of Robotics라고 딱 써 있던데, 저는 기분이 좋았죠. 근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 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천재적인 여사가 아니고 네. 보통 이제 한 분야에 석학 그러면은 한 분야를 깊게 파는 우물을 깊게 파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여러 물들을 많이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시각 장애인 자동차, 화학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여러 분야를 그러니까 하면 거진 뭐 세계 최초, 무슨 미국 최초 그런 게 많이 붙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물들을 넓게 봐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많은 연구자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 근데 저희가 그 몇몇 박사님을 지금까지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박사님은 처음이에요. 아니 진짜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캐릭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퀴즈 나왔죠. 아니 지금까지 로봇은 몇 개나 만드셨습니까, 박사님? 뭐 굳이 얘기하면 40, 50개 정도?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개발했어요. 동영상 아마 같이 영상이 보실래요?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네, 지금 이 로봇은 스트라이더라는 로봇인데요. 다리가 스트라이더. 3개가 달린 이상한 로봇이 저렇게 걸어요. 걸을 때 몸이 뒤집어지면서 하나씩 다리를 앞으로 치면서 가운데 다리가 자꾸 진짜 그러네. 신기하게 나오죠. 네. 아주 보면 이거는 뭐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이상한 로봇이 야, 나오는데 근데 거미 같은데? 그렇죠. 자, 이 로봇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 진짜 소리인데 제가 옛날에 대학원생 때 이렇게 연구를 하다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자주 가는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에 이제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옆에 계신 어떤 아주머니가 딸의 머리를 이렇게 따주고 있었어요. 따놓은 머리를 많이 봤는데 이게 닦는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봤거든요. 머리카락들이 다리를 보인 거예요. 아까 보신 로봇 보면 다리 사이로 들어가죠. 네. 이게 바로 머리를 닦는 데서 아이디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로봇의 아이디어는 진짜 언제 어디서든 나올지 모르는 일상생활에서 나옵니다. 아니 그 교수님이 만든 유명한 로봇들이 많은데 미국 최초로 성인 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 네, 맞습니다. 이게 성인 사이즈입니까? 한번 볼까요?
이런 로봇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그렇죠. 휴먼 사람처럼 두 다리, 두 팔, 몸, 머리가 다니는 로봇인데 이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미국에서 이 연구 쪽을 쫙 그거를 길을 튼 로봇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인 그 다윈의 기술을 오픈 소스로 공개. 예. 그러니까 이게 오픈 소스가 다른 분들에게도 그 기술을 다 공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찰리는 큰 성인 사이즈 로봇이었고요. 다윈은 아주 작은 사이즈의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사진 있나요? 오, 여기 야, 있네요. 귀엽다. 귀엽겠죠? 예, 다윈이라는 로봇인데 You pretty thing, let me buy you wedding ring. Let me hear the choir sing. Bye bye. Oh, you pretty thing. 이 로봇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논문도 내고 데모를 하니까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연구소들하고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다윈을 갖다가 너무 좋은데 이거 우리한테 팔아라. 근데 이게 너무 비싸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로 공개했는데 말 그대로 오픈 소스.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한 모든 어디서 재료를 사야 되고 어떻게 가공해야 되고 모든 소프트웨어 모든 걸 다 공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막 수백 대?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용 교육용 로봇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예. 박사님, 이게 한편으로는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로봇의 그 비법을 말 그대로 저희들로 따지면 그 장사 잘 되는 그 식당에서 레시피잖아요. 이 비법을 지금 다 공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그래서 네,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이런 돈 쪽에 좀 두네요. 친구들하고 가족들. 그럼. 아니 이걸 왜 이걸 오픈 왜? 하냐고 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듣긴 했는데 근데 전 그런 게 있어요. 살면서 왜 어떤 문제를 이 봉착하면 일단 갈림길이 많잖아요. 인생의 갈림길. 네네네. 저는 항상 살면서 인생의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 그거를 판단을 하는 비법의 방식이 있어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로봇에 스스로한테 이 질문하면 답이 항상 나와요. 어떤 질문입니까? Why did I start this in the first place? 내가 애초에 이걸 왜 시작했었지? 라는 질문하면 답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거 왜 시작했지? 연구용과 교육용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픈 소스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리긴 했습니다. 로봇 공학자로서 앞으로 목표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연구소는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정말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만나면 어떤 로봇을 만들고 있을지 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정말 약속드릴 수 있다는 건 그게 어떤 종류의 로봇인지는 모르지만 그 로봇은 정말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따뜻한 기술이 될 거라는 거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